자, 앞에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제 10절인데요. 거의 다 와갑니다, 이제. 자, 이번에 우리가 볼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탭 메뉴, 이렇게 메뉴가 아니라 이러한 형태로 UI를 구성을 했다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스텀 CSS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fxml에다가 어떤 ID 값을 우리가 어제 줬죠. 그래서 lookup이라는 메서드로 우리가 찾아오고 막 그랬죠. 그죠? 맞나요? 예.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ID나 그리고 선택자 중에서 ID 선택자, 뭐 클래스 선택자, 태그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꾸밀 수 있는 소위 말해서 CSS 파일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오늘 좀 배워볼 건데요. 물론 뭐 HTML하고 웹 프로그래밍 쪽에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면 이 CSS가 그렇게 어렵게 와닿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신 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자바보다 훨씬 쉬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CSS는 말 그대로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제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뜻이에요. 캐스케이딩 스타일이. 그래서 웹 문서의 전반적인 스타일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땡겨올 때 이제 이 내용을 추가를 하면 되는데요. 쉽게 추가할 수 있고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만들 때 근데 뭐 디자인 감각이 좀 나도 떨어지니까요. 뭐 우리는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많이 있는 분들이라면 뭐 이렇게 이것보다 더 이쁘게 꾸밀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어디까지나 우리가 만들어서 땡겨와서 적용을 시키면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fxml 레이아웃은 요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죠? 요 그림을 요 UI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자바 컨트롤러 비즈니스 로직 코드는 얘들을 백에서 어떠한 내용이 되게끔 움직여주게 만들어주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와 같이 좀 보기 좋게 이미지를 꾸미는 게 바로 CSS라는 이 파일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짧은 코드라면 inline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해도 되는데 inline 스타일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당히 비추입니다. 비추. 왜냐하면 우리가 CSS를 코드를 외부로 빼서 외부 스타일 시트로 빼서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래야 유지 보수도 좋고 관리하기도 편리합니다. 한꺼번에 막 스타일 내용을 하나의 페이지에 똑같이 막 다 때려 넣으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자인 변경을 좀 하고 싶어도 막 그 fxml 파일에 막 다 뒤지고 막 그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부로 빼서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땡겨 와서 그대로 입히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FX CSS 같은 경우는 뭐 이거 W3C는 뭐 아시다시피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웹 표준을 만드는 뭐 기관이에요. 미국에 있는데 그래서 fxml inline 스타일 또는 외부 CSS 파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inline은 우리가 잠깐 봤었죠. 코드를 작성을 할때 fxml 파일을 만들 때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줘가지고 우리가 거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도 줘봤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뭐 저 텍스트 필이라는 그러한 값도 한번 줘봤었죠. 그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짧게나마 쓴 인라인 스타일. 아주 간단한 스타일이라면 그렇게 써도 무방한데,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크고 좀 사이즈가 큰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이거를 fxml에다가 스타일 시트를 같이 넣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찾기도 힘들고 유지 보수도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이제 CSS를 배우면 이것들이 다 기본이 돼서 나중에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jQuery 전부 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선택자들에 대한 내용만 잘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웹 프로그래밍도 이렇게 HTML하고 CSS하고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고, 이제 그게 이제 서버 단하고 연결이 돼서 물리고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서블릿이나 JSP 혹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통신하는 게 어렵지, 그냥 정적인 페이지를 만드는 거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유출들보다는 이제 공개되어 있는 웹사이트 소스들이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 디자인 괜찮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디 선택자를 딱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튼 외부 CSS하고 인라인 스타일, 그리고 HTML에서는 또 내부 스타일 시트라는 것도 있어요. 내부에다가 같이 쉘이 스타일 태그를 써서 적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는 fxml의 CSS는 인라인하고 외부 CSS로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외부 CSS로 빼서 작성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라인 스타일이 나오는데요. 얘는 컨테이너 또는 컨트롤의 스타일 속성 값으로 직접 CSS를 정의한다. 쉽고 빠르게 모양과 색상을 변경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간단한 것만 쓰는 거예요. 간단한 것만. 아주 간단한 거.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라벨이라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아이디 선택자도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가 이제 검정 바탕 노란 글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인라인 스타일로 요 라벨의 꺽쇠가 끝나기 전까지 요 사이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으로, 자, 값의 형태로 더블 코테이션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원래는 HTML에서는 백그라운드 컬러만 합니다. 근데 여기는 대시 fx 대시가 붙는 이유는 fxml에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거에 접두사가 들어옴으로써 fxml css다 라고 이렇게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잘 해두시면 나중에 제가 이제 JSP나 이런 거 나중에 후에 가르칠 때 기본적인 HTML하고 CSS를 뭐 좀 공부할 때 아주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콜론을 주고, 블랙하고 반드시 여기 세미콜론을 줘야 됩니다. 세미콜론을 주고, 그러면 이거는 이 라벨의 백그라운드 색상을 내가 검정색으로 하겠노라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fx 대시 텍스트 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글자 색깔을 내가 노란색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fx 패딩, 얘는 안쪽 여백을 5픽셀을 두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이 글자색을 바꿀 때 텍스트 필을 쓰지만 HTML이나 CSS에서는 뭐죠? 컬러라는 속성을 사용합니다. 컬러. 뭐 아직까지 그거는 뭐 나중에 같이 공부해보면 되고요. 역시 밑에도 라벨을 파란 바탕에 흰 글씨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스타일을 fx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 주고요. 그리고 텍스트 필을 화이트, 그리고 패딩을 5픽셀 하니까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하나는 없어야 되겠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맞나요? 예. 그리고 이제 외부 CSS 파일을 이제 만들 때는 인라인 스타일은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동일한 스타일을 적용하는 컨트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벨에다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스타일을 주겠다, 동일한 스타일을 주겠다, 인라인으로, 그러면 라벨 나올 때마다 똑같이 긁어서 다 붙여야 돼요. 그죠? 맞나요? 예, 그러면 소스 코드도 길어지고 가독성도 안 좋고 이게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안 좋단 말이죠. 가독성도. 그리고 아울러 유지보수도 안 좋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fxml과 css 코드가 뒤섞여 가지고
추 유지 보수가 어렵습니다.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이거는 뭐. 자, 그 다음에 선택자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선택자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추후에 웹 프로그래밍으로 나가실 분들이 있다면 웹 프로그래밍으로 나가셔야 되겠죠. 대다수 나가면 이 선택자는 모르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외부 CSS 파일을 스타일을 적용할 컨테이너와 컨트롤을 선택해주는 선택자가 필요한데요. 이 선택자의 종류가 다음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한번 보죠. 보면 자, 선택자의 종류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타입 선택자가 있고요. 타입은 다른 말로 우리가 태그 선택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타입 선택자는 말 그대로 라벨이면 라벨, 버튼이면 버튼,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텍스트 에어리어면 텍스트 에어리어, 이런 것처럼 태그로 되어 있는 것들,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만약 이렇게 외부 CSS 파일에다가 이렇게 줬어요. 봐봐요. 이렇게 내가 라벨하고 fx 패딩 5를 줬다, 그죠? 맞나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현주야, 이게 무슨 뜻이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이거는 fxml 파일에 라벨이 몇 개가 있든지 간에 라벨이라면, 모든 라벨이라면 공통적으로 패딩을 5픽셀을 다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일일이 주는 것보다 요렇게 요거 한 줄만 딱 추가하면 되는 것이죠. 인라인 스타일보다. 그죠?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ID 선택자가 나오는데요. 이 ID 선택자는 우리가 어제 써봤죠. 이제 우리가 어떠한 태그를 썼을 때 거기다가 ID를 줬었다. 그죠? 맞나요? 잠아요. ID 선택자를 줬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CS에서 참조를 하려 그러면 ID 선택자를 줬다면 샵하고 ID를 값을 여기다가 주면 돼요. 그리고 이 ID 속성자, ID 선택자는 얘는 그냥 유일한 놈만, 유일한 거, 유니크한 놈한테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시켜 주고 싶을 때 이 ID 선택자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D가 LBL ID를 가지고 있는 것만, 오로지 이놈만 스타일을 적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D 선택, 보통 통상적으로는, 관례적으로는 ID 선택자는 유일하게 유니크한 놈 한 놈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ID 선택자를 또 같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란 말이지. ID 선택자, 그래서 우리가 이 ID 선택자를 중복적으로 줘서 해당하는 몇 개만, 요 ID에 해당하는 몇 개만 우리가 이렇게 그룹을,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우리가 주고 싶다. 그건 ID 선택자를 이용해서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죠. 애초에 나온 개념이 얘는 유니크한 값만 하라는 뜻이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 그룹을 우리가 지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클래스 선택자는 이제 라벨에다가 이렇게 스타일 클래스라는 요걸 줘가지고 여기에다가 LBL 클래스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접근할 때 CS에서 점으로 닷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그리고 샵으로 시작하면 ID 선택자고요. 그래서 수많은 라벨 중에서 그룹을 지어서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코드가 우리가 클래스 선택자로 우리가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가 태그를 넣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div 태그를 하나 이렇게 넣어요. 이제 문단을 나누는 div 태그를 넣고 id 선택자를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내려서 클래스 선택자를 이렇게 또 넣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거는 뭐 메뉴 1이다.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두 개를 동시에 적용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는 우리가 따로 요 놈만 따로 빼서 요거에만 내가 적용을 시키겠노라 라는 뜻이고, 그리고 div의 클래스 메뉴 1이 똑같은 뭔가 여러 개의 그룹이 있다면 요 클래스 선택자를 같이 동일하게 적어줘서 동일하게 이 스타일을 먹이게끔 만들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ID 선택자는 굳이 스타일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ID 선택자를 가지고 추후에 뭐 이제 jQuery나 그런 쪽의 자바스크립트나 거기서는 이 ID 선택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객체를 이제 찾아와서 거기에다가 뭐 이벤트를 등록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은 근데 그것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뭐 타입 선택자하고 클래스 선택자를 조합을 했다.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입니다. 굳이 이거는 저는 별로 비추입니다. 비추. 조합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비추입니다. 잘 이렇게 쓰지도 않고요. 자, 요거는 뭐 일단 좀 이따 테스트 해보면 되고요. 자, 여기 한번 보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 pseudo classes라고 해서 pseudo class 유사 클래스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클래스가 아니에요. 참고로. 근데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점 하고 클래스 선택자를 메뉴 1로 이렇게 줬어.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콜론을 딱 한단 말이죠. 콜론을 이렇게 딱 주고 나서 여기에 이제 뜨는 것들이 쭉 있는데요. 그것들이 바로 이제 유사 클래스들인데, 선택자들인데, 여기서 내가 포커스드 이렇게 주면 얘는 만약에 텍스트 필드에 우리가 글자를 쓰기 위해서 포커스가 가겠죠. 그죠? 맞나요? 그때 어떠한 내용을 내가 스타일을 입히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로 포커스들을 주면 되고, 그게 아니라 호버라는 유사 선택자는 마우스가 그 해당하는 컨트롤 위에 올라갔을 때, 마우스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떠한 내가 디자인으로 스타일로 바꾸고 싶다 할 때가 바로 호버라는 유사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레스드가 있는데요. 프레스드는 얘는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딸깍거렸을 때, 클릭했을 때, 그때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때 이제 요거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바 FX CSS 레퍼런스가 있거든요. 레퍼런스를 참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면 돼요. 그거는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SS 파일, 테마 파일 적용. 자, 개별 컨테이너나 또는 컨트롤에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 외부 CSS는 하나의 장면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씬이 있잖아요. 페어런트 객체, 루트 객체가 이렇게 fxml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에 맞는 CSS 파일이 하나 또 붙어줘야 되고, 요걸 또 백에서 조정해주는 컨트롤러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그 스타일은 얘가 담당하고, 그리고 얘가 UI 담당하고, 얘가 비즈니스 로직 코드를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만들었다. 내가 fxml로.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꾸미고 싶어. 그러면
ID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태그 혹은 타입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줘서 거기에다가 CSS 파일을 외부에서 만들어서 이제 씬에 있는 내용의 모든 걸 추가를 해서 그 다음에 nmain에서 씬을 만들고 난 다음에 씬에다가 get style sheets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add 하면 자 get class get resource 해서 여기에다가 css 파일을 이 씬에다가 얘를 적용을 시키겠노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요까지 일단 해보고요. CSS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 같이. 자, 여기서 하나 끊고요.